네, 안녕하세요.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입니다. 유저 여러분. 오늘은 의자 좀 많이 불러주자. 키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이한주 기자가. 너무 낮춘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예, 이한주 기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부 기자였는데 네. 지금 이제 경제부 기자로 오늘 현안에 대해서 네. 예, 오늘 현안 자체가 워낙에 또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네. 아주 오늘 출연하기에 적합한 기자가 나왔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부적인 마인드와 이제 또 경제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한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또 하겠는데요. 이제 먼저 나누기 전에 함용 앵커도 왔습니다. 네. 예, 저희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에 나오는요 뉴스 아이템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지난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의견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선배 한번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좀.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의견. 쭉 소개해주시면 네, 일단 아이템 관련해서 그 최근에 그 여행 취소 수수료 과다 이거 저도 한번 겪었어요. 아, 그래요? 호텔을 가을에 가려고 호텔을 결제를 했는데 그 슬픈 스토리 제가 지금 다 옆에서 네. 이제 저희 부서하고 주말부하고 주말뉴스부하고 국제부하고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왜 취소를 하게 됐는지도 얘기해야죠. 네, 취소를 다 해놨다가 예. 이번에 이제 헝가리 출장을 가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취소 불가 상품이다. 네, 이거는 취소를 하면은 취소 예약금을 다 날려야 한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날짜별로 또 다른데 예. 며칠 전까지면은 뭐 50% 반환, 뭐 며칠 전은 뭐 몇 퍼센트 반환인데 딱 이틀 남기고 이제 그 헝가리를 가게 되는 게 결정이 나서 싹 다 날리게 됐습니다. 거의 다 낸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계약금 정도만 좀 냈던 계약금이 아니라 선결제. 결제하는 전액을? 네, 전액을.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회사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회사에서 뭐 안 해주나요? 네, 행정국장님. 아닙니다. 네. 온 가족 다 해놨던 건데 그렇게 예, 된 거예요? 가족이 다 가기로 했는데, 네, 뭐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일이 예. 먼저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예. 이런 얘기 했는데 취소 수수료에 대한 보도 잘 봤는데 여행사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예,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취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부도 이제 경제부니까 네. 특히나 이제 휴가철 맞아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사실 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취소 수수료가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정한 취소 수수료일 때도 있는 거고 잘 또 계약 단계에서는 알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또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해야지 될 것 같네요. 네. 예. 또 혹시 기타 의견 중에 한번 소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예, 이거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게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그 일회용 컵 사용 문제 관련해서 예.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컵 자체 다 유리컵인데 네. 어제 김상조 그 대통령 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예. 이제 물을 몇 번 예. 드셨는데 예. 저희가 종이컵을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원 낭비 아니냐라고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조심해야죠. 이 부분은. 이거는 또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또 드린 거라 이건 사실 이제 저희의 좀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끔 앞으로, 저도 종이컵을 이제 방송하는 도중에는 이제 종이컵을 써서 하긴 하는데 이게 근데 저는 제 자리에서는 머그컵 쓰는데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저도 머그컵을 쓸까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동이 많아요. 주말 맞아요. 뉴스룸은 평일이랑 다르게 움직이는 게 많은데 그때 혹시 잘못 쳐서 떨어졌을 때 크게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좀 방송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한번 깨먹었습니다. 방송 중이에요? 예, 근데 소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리포트가 나가고 있는 도중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소리는 안 들어갔는데 예, 그리고 여기 물바다가 물바다가 된 저도 적이 물을 몇 있었죠. 번 쏟았거든요. 예. 그래서 종이컵 준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자, 뭐 이 알겠습니다. 정도로 하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내용으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역시 또 윤소령 특파원이 지금 연결을 기다리고 예. 있어서 네, 네. 빨리 네.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소령 특파원 오늘은 중계를 하지 않았었죠? 리포트 만들어가지고 리포트, 했었죠? 네, 네.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네. 계속 바쁩니다. 뭐 이 문제도 있었죠. G20도 있었죠. 뭐 그러니까 일복을 타고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윤석열 특파원이 지금 일본에 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윤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윤 특파원이 일본에 있어가지고 자꾸 일본과 관련된 일이 많이 터지는 것 같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부는 의혹은 당연히 고쳐야겠습니다. 예. 이거 갖다가 조금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저 유저분들 혹시 저는 자유입니다. 예,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윤특파원 목소리 잘 안 들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기자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본인이? 아니요. 동기인데요. 아, 그런가요? 윤사영 기자 동기인데 예. 비주얼 특파원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제가 윤특파원 빨리 보내야 된다고 지금 집에서 저 엄마 찾는 전화 온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 기혼인지 몰랐다라는 댓글도 아주 일부지만 남았던 걸로. 네. 그렇군요. 예. 자, 일본 정부 지금 뭐 오늘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특파원이 이제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진짜 일본 정부 내 분위기가 이게 이토록 심각한 건지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로는 우리는 일각에서는 선거 끝나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이게 선거용이다라고는 또 보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네는 선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울려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일본 정부의 감성은 충동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서부터 저는 대한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윤석열 특파원 이거 소리가 저희가 이거 너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거 저희도 못 듣겠는데 뭐 유저분들은 더 못 들을 것 같은데 전화로 다시 연결을 영상 통화로 저희가 좀 바꾸고 네. 다시 연결을 하는 걸로 할게요. 윤 특파원.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지금 또 잘 들리는데. 아이고 유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윤특파원 연결하기 전에 이게 이 요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예.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전문 IT 용어들이 또 네. 등장하고 그러니까 안 거기에 팔겠다고 하는 그 물질들 그것도 이름도 참 힘들어요. 예, 네. 처음 예. 들을 때 제가 이게 그 철자를 맞게 썼나 예. 여러 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이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의 과정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예, 예. 복잡한데요. 예. 이 과정 자체가 이게 전공정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후공정이 후공정? 있습니다. 아. 예,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예. 일본에서 이번에 그 저희 그 소재에 대해서 규제를 한 거는 전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반도체라는 게 그 모래 같은 실리콘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이 과정에서 실리콘을 이렇게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하는 과정들이 이게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가운데 이 감광 부분과 식각 부분에 들어가는 2대 소재, 제일 중요한 소재인데요. 이 2대 소재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일단 그 감광액이라는 거가 들어갔는데요. 예. 일단은 설명을 좀 저도 보면서 자세히 좀 해주세요. 드려보면 이 감광액이라는 게 PR이라고 해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합니다. 예. 반도체 그 웨이퍼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빛을 쬐어서 이거를 조각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바르는 물질이 그 감광액입니다. 그 감광액이 없으면은 이 예. 반도체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이 핵심 소재입니다. 예. 고분자 물질인데 이 최근 반도체 경향 자체가 공정 자체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노급으로 낮아졌는데 예. 최근에는 10나노급까지 낮아졌습니다. 예. 그 나노 공정에 있어서 이 감광액 자체가 없으면은 감광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예. 그 감광액이 없으면 이 공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물질들 그게 네. 이제 필요한데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부 전 보도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옛날 기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정교한 것이 아니라 고품질이 좀, 아니라. 예, 네. 뭐 고품질 하여튼 뭐 그 이제 쓰이는 데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일본에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들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0나노급, 그러니까 예. 최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순도 자체가 완전히 높아야 되거든요. 예. 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에칭가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생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아, 예. 생산이 가능하긴 한데 순도 자체가 일본이랑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후성이라는 기업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순도 예. 자체가 99.999%의 순도를 가진 에칭가스를 생산을 하는데 예. 10나노급 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9.9999999 정확하게 9가 9개가 나옵니다. 아, 예. 정확하게 외운 거 맞군요. 누가 9개? 예. 9가 9개가 들어가는 순도를 가져야만 아. 10나노급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은 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량 다 수입을 해서 되는 상황이군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일본이 이제 그거를 딱 알고. 맡겠다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을 딱 노린 거네요. 그렇죠. 이 자체 같은 경우는 최첨단 소재고 또 예. 10나노급 이하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이제 기존에는 비메모리가 우리나라가 역량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스템 메모리로 좀 옮겨가는 예. 기술력을 좀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소재에 있어서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딱 바로 맞겠다고 한 거니까 이제 삼성을 저격을 했다. 예. 우리나라 핵심 산업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를 저격을 예.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또 유저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잘 됐다. 이참에 우리가 기술력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중견기업 또 우리 기술기업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기술을 따라잡기까지는. 맞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진짜 집약 산업입니다. 이게 예.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뭐 예. 중국에서 뭐 100조를 투입해서 한다 하는데 못 따라오는 예. 이유가 우리나라는 예. 250조를 투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조 단위로 투입을 해서 그 국가 기관 산업 핵심 역량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우리 중견기업들 또 협력업체들이 그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돈이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이거를 개발을 했을 때 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은 사실 또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대기업에서 반도체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드는 우리 대기업 입장에서 그냥 일본에서 사오는 게 일단은 쉬우니까 같이 이렇게 좀 가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일본에서 소재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삼성 그 CEO 회장단에서 네. 그 장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일본이 찍어서 했기 때문에 아. 그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괜한 소리로 장탄식이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이 자체를 또 뭐 이번에 정부에서는 뭐 6조 원 투입해가지고 좀 네. 소재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6조 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또 분석도 있고 예. 6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뭐 단기간 내에 되느냐? 아니다. 뭐 짧게는 뭐 4, 5년, 길게는 10년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정확하게 콕 집어서 우리 아픈 데를 집었고 예.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오래 게 걸립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 윤선호 의미에서, 특파원이 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연결을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되나? 이렇게 하면 되죠? 네네네네. 예. 세워서 윤 기자? 내려놓으면 자, 윤 기자 연결돼 있나요? 네. 아, 예. 이제 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일본 지금 정부 분위기는 어떤지 정말로 선거만 지나면은 그냥 가라앉을 이슈인 건지 예, 아니면 정말로 네. 진지하게 이참에 한국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겠다라는 그런 작정인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거를 즉흥적으로 내놓은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몇 달 전서부터 대항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아마 내놨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또 부처 간에 여러 부처들이 다 관련된 부처들이 다 모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참여연 선거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모두를 계속 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민당에서 오늘 보도가 있었는데 자민당 간부가 이 참여연 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후보들한테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유세를 할 때 언급을 해라 라고 실제로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근데 그 얘기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조치가 그 유권자들한테 먹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유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한다. 평가를 하고 있다, 잘했다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좀 궁금한 게, 안 그래도 뭐 우리나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일본 여행 인증 취소한다는 인증이나 아니면 뭐 일본 제품 불매하겠다 뭐 이런 게 막 돌잖아요. 그 분명히 일본에서도 봤을 텐데 거기 좀 분위기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는 한국의 포털 사이트처럼 댓글을 대량으로 보거나 다량의 댓글이 올라오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좀 게시판을 조금 찾아서 봤는데요. 제가 조금 그 눈에 띄었던 댓글들, 인터넷 반응 같은 거는 WTO에서 왠지 일본이 질 것 같다, 아베 총리가 이거는 잘못한 것 같다라는 좀 반응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별 효과가 아마 없을 거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BTS나 트와이스가 못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이제 댓글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맞불 식의 반대 운동이라든지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이 나타난다든지 뭐 집회를 벌인다든지 하는 식의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도발을 한 쪽이 일본이고 아직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본 내 여론이 뭐 지금 움직이거나 그럴 단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잠깐 하태경 의원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리고 또 여러 얘기가 나온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아이돌 우리 뭐 퇴출 운동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일본 내에서도 여론의 변화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 일본 산업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 반도체를 사는 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에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일본 산업도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어제 김성조 실장도 이야기했었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 산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일본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물론 불안함을 드러내고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경제단체 같은 곳에서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경련이라든지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입장을 내기 마련인데 이번에 그 일본 상공회의소에서 낸 그 회장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 조치를 아베 총리의 대한국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서 약간 지지하는 표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실은 현재 일본 제철의 명예회장입니다. 이 일본 제철이라 하면 지금 이름을 바꿔서 일본 제철이지만 그 강제징용 그 대상 판결 첫 번째 판결을 받았던 신일본 제철이거든요. 이 신일본 제철의 명예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고 또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제단체들은 조금 이 정치권과의 커넥트가 있다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다른 이제 경제단체라든지 이런 쪽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바라는 거는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경제계로 번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게 빨리 수습이 돼서 경제계는 정상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업체 얘기를 하셨지만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놓고는 말을 하진 않는데요. 사실 업체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이
수출 절차가 복잡해진 것도 물론이고 일단은 시간도 많이 들고 사람도 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이 곧바로 이 국산화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결국은 우리 물건들이 안 팔리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편이죠. 예,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이현주 기자는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국제부 기자를 떠나서 이제 오랜만에 윤석열 특파원을 경제부 기자로 보게 된 건데. 윤 기자가 볼 때는 일단 일본 쪽에서도 정계, 재계 쪽에서 특히 이제 불만을 쏟아낸다고 하는데 그게 정치 쪽, 그 아베 총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어떻게 분석이 나오는지 어떤가요? 뭐 실질적인 움직임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아베 총리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서 조치를 철회하거나 양보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질문을 뭐 대충 어떤 했는데 경제계의 네. 경제계의 설득이라든지 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향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일본 내 국민들의 특성이랄까 한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달라서.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경제계 업체라는 게 그 자민당하고의 커넥션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일본 내에 반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한국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론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아베 이 총리 정부 여당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응수라고 할까요? 거기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조치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갖고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이제 또 네. 윤석열 특파원을 다시 보내줘야 할 예. 시간이 됐습니다. 가정으로 돌려보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요즘 하여튼 연일 저희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윤석열 특파원 정말 고생이 많고요. 예, 저희가 또 부탁을 드리더라도 잘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윤 기자 얘기한 거 이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네. 끝났나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예. 일단은 아베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그 이유로 이 아베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그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참여연 선거는 분명히 디딤돌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아베가 그동안 또 번번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뭐 그쵸. 북한 때리기, 네. 뭐 중국 예. 때리기 해가지고 내부 지지 세력을 결집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화력을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봐야 이현주 될 것 기자가 같습니다. 또 이 중요한 얘기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 같은 경우는 항상 무언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바탕으로 적에 대한 공격을 바탕으로 그 동력을 삼아 이제 그 정치를 이끌어왔는데 그동안은 이게 일각의 분석입니다. 일각의 분석인 건데 그동안은 이제 북한을 상대로 계속 그 일을 해왔잖아요. 북한이라는 아주 큰 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러니까 시시콜콜 북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기자들보다도 더 많은 수의 기자들이 네. 투입이 돼서 이제 맞습니다. 보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의 이 해빙 모드 속에서는 북한을 이제 공격을 할 만한 그 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을 공격하자니 중국은 좀 너무 크고 무서운 존재고 특히나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네.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중단하면서 이제 일본이 또 굉장히 곤란함을 겪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적으로 삼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한국이다. 그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게 만약 그러니까 이게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은 아베도 자기네들 재계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거를 그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슬며시 좀 발을 뺄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있긴 한데 하지만 대비는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어제 뭐 김상조 정책
실장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예. 모든 측면,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다 열어놓고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일본만 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결돼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했던 그 밸류체인이란 게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자체, 공정 자체가 분화가 돼서 일본이 소재를 주면은 우리나라가 그걸 통해서 만들어서 또 일본 기업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가 그런 쪽에 예. 반도체를 또 공급을 해줬고 예. 만약 일본이 이렇게 반도체 생산하는 거를 끊어버리면은 예. 자기네들도 자해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반도체 전 세계적인 어떤 뭐 마켓쇼라고 할까요? 공급하는 물량이 상당하죠. 그렇죠. 뭐 비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나누긴 하는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70%, 뭐 낸드 예. 플래시 합쳐서 6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이 멈추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막무가내로 이거를 밀어붙여가지고 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만 그렇지만 대비는 해야 합니다. 또 일본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오랜 기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또 꼼꼼한 나라입니까? 예. 그 보복이라는 거를 하나부터 10까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카드를 뭐 3개밖에 꺼내지 않았다. 뭐 7개가 남았다. 뭐 그런 얘기 또 있으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또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관광 가지 말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일본에 정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한 방이 되기에는 좀 또 부족한 거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한 방이 있어야지만 또 일본이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또 이런 도발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돼? 안 돌아다니 그냥 이렇게 보죠. 이게 기계 앞에서 항상 세워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왜 안 없어질까요? 네. 질문을 여러 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예. 일본은 면밀히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하냐? 과거 정부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 NSC 국가 위기 예. 관리 차원에서 그 정부 회의가 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믿고 좀 응원해주는 측면도 뭐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제 뭐 그 김상조 정책실장 나오셔서 얘기하셨다시피 모든 경우의 수 열어놓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 차원에서는 정부를 좀 믿고 응원해주는 것도 뭐 질타도 필요하겠지만 응원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 신문에서 일본 저렇게 또 기억이 하여튼 어떤 전문가 분이 말씀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식의 갈등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목소리로 대응이 돼야지. 물론 이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지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되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이 붙었을 때는 한 목소리가 나야지 상대편 나라에서도 저기 국론이 저렇게 똑같이 지금 합쳐져 있구나라는 그 부담을 느낀다. 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역시 윤석열 특파원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네.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맥킴이라는 분이 똑소리 난다 서령이 누나 일단배 예. 한국말을 하고 싶어서 출연을 했다는 뭐 그런 지적도 있긴 한데요. 시민님이, 네. 네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특파원 일본어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한 번 선배도 일본어로 인터뷰 진행. 그러니까요. 한번 여기서 나중에 연결하면은 일본어로 네. 한번 해달라고도 좀. 질문을 몇 개 더 좀 드려볼까요? 보겠는데요.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저장 매체 뭐 메모리 쪽 영향은 없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병길님이. 예, 이병길님이 그렇게 예. 얘기하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메모리랑 시스템 메모리랑 하는데 우리나라 주력 같은 경우는 좀 비메모리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메모리가 차지하는 시장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삼성 예. 같은 경우는 그 엑시노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0나노급 공정 자체를 지금 주력 상품으로 해서 개발을 좀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그 소재 규제 자체가 좀 치명적인 거고요. 반도체 시장 자체는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팥꽃 나무 속 궁금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대기업은 연구 개발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도 협업도 않고 오히려 일본하고 협업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뭐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예. 중소기업 자체 아까도 여기 판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정마다 우리나라 그리고 기업들이 네모칸에 있는 예, 기업들이 다 네. 협력업체들인 네, 거잖아요. 협력업체입니다. 대단한 또 네, 네. 기술 기업들인 건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이번 조치 일본의 조치로 뭐 삼성과 SK 그 하이닉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2차, 3차 예. 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일본 규제 자체가 좀 치명적인 거고요. 예. 일본이 소재 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술력이 발달한 건 맞습니다.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응원을 하고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경제부 산업부 기자를 하면서 이런 기술 기업 분들 그때 중견기업 특집으로 이제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좀 몇 분 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뭐 본인들 얘기는 공돌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공대 나오셔가지고 네. 또 그리고 그 연구를 대부분 또 이제 박사 논문까지 쓰신 그러니까 분들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한번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냥 창업을 해서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곳과 뭐 SK 하이닉스 같은 곳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참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지 새로운 기술이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또 넘어가고 도태되기 마련이고 또 그리고 뭐 그 거래처 같은 것들도 다변화하기도 사실은 또 쉽지가 않고 항상 이게 독점적으로 우리 회사와 하기를 또 바라니까 그 여러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기회에 뭐 위기는 기회라고 하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뭐 대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기술력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 한번 확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기회. 예. 여기 유튜브에 이미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국회가 할 수 있는 대책도 있을 텐데 국회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새롭게 국회를 출입하게 된 기자로서 가서 안 한번 그래도 물어보시죠. 어제 예.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예.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는 시작이다. 이 참여한 선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계속 이어질 거라고 우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국산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좀 마련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더라고요. 예. 네.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어느새 자, 오늘 뭐 간단하지 않은 그런 주제이면서 아주 민감한 주제였는데 수고했고 또 윤소령 특파원도 수고 많이 네. 했습니다. 예, 저희 혹시 또 이제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응? 예. 저희가 그래요. 인사가 나면서 맞아요. 소셜 라이브를 좀 도맡아서 하는 기자들이 새로운 새로 기자들을 좀 왔습니다. 소개를 일로 오시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아니 일로 오세요. 아니, 서봉원 기자도 빨리 와요 일로. 자 오시죠. 제가 나와서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서서 할까? 예. 저희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서서 자 김소희 기자하고 자 마이크가 멀어서. 직접 소개하세요. 예. 네, 소셜 라이브 담당하게 된 고승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솔 기자는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출연하다가 소라 너무 좋아서 소라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소셜라이브 줄여서 소라라고 하는 건가요? 네네네. 또 몰랐네. 예. 조소희 기자는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또 출연해가지고 아실 테고 그리고 또 이제 고승혁 기자는 그 또 저희 디지털 팀에서 계속 따로 또 진행을 했었던 로비스트. 네. 예.
그랬으니까 이제 또 많이 얼굴 익숙하실 텐데 예, 주중에서는 아직 인사를 안 했던 거죠? 주중 소라에서는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실 테니까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네, 고생하셨어요. 예, 서봉훈 기자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이번에? 저는 디지털 룸 쪽에 계속 있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 새로 뭔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요. 그 TF팀에 옮겨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마이크가 멀어서 좀 작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예, 간단하긴 인사를 예. 몇 년간 하셨죠? 저는 1년 한 6개월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있으면서 사실 댓글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께서 어떻게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콘텐츠 만들 때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해서 네, 좀 발전된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태봉 씨로 해서 그러면은 댓글 달았던 기자가 혹시 서봉 기자입니까? 정태봉 씨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네. 사실 저기 위에 저희 댓글 운영하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예. 팀을 합쳐서 이제 정태봉 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언제 새로운 서비스는 그럼 언제쯤 나온다고요? 네, 저희가 10월 론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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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기자인데 기자 중에 한 명인데 모르고 있었군요. 예. 하여튼 10월에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또 디지털 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유저 여러분들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인사를 서봉 기자가 하고 그리고 저희 마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되게 저희 기자들에게는 많은 자극이 되고 또 힘도 되고 하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따끔하게 지적할 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